안녕하세요. 천공의 박화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죠. 제가 이 노컨택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나 X로부터 연락이 오는 데까지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인가요? 과연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비관적인 질문 많이 받습니다. 시간이란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개 이별 당한 자의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매우 짧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도록 느껴지죠. 그것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매우 고달프기 때문이죠. 그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급진적인 어떠한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것도 역시 힘든 것입니다. 인간은 충동적인 감정의 메커니즘이 존재하죠. 이것을 억제하는 것은 상당한 인격과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별, 노컨택을 진행하는 이 이별의 과정은 힘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력 있는 방법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그들이 연락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나의 이 노컨택의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그들이 이 재회를 하기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별의 진행 과정이 계속 연장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나한테 연락을 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이별을 힘들게 하였기 때문이죠. 즉, 이별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큼 그들 역시 손실감을 느끼고 이별에 대해서 강한 회의감을 느끼는 그 회복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회의 속도, 이 재회의 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별 당시에 상대를 많이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에게 설득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그들한테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봅니다가 아니라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순간에 여러분과 재회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합니다. 이별을 하지만 재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설득할 때 그들 역시 재회 과정에서는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과 재회를 해서 다시 연애를 진행하다가 또 이별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힘든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들을 연상할 때 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는 것을 사뭇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고 재회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맥락이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별을 당했을 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이별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 컨택의 기간,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 이별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고민했을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오랫동안 이 이별에 대해서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상대적으로 변화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꽤 오래전부터 이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급진적으로 이별할 수 있는 것이죠. 급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별을 할수록 재회가 빨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X와 싸움을 하고 갑작스럽게 이별이 된 경우는 대개 화해하면 급진적으로 재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X가 이 이별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이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터네이티브에 대해서 고민을 해온 상태라면 그리고 어렵게 이별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면 재회의 시간 역시 오래 걸립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죠. 세 번째는 그들의 부모가 반대했을 경우입니다. 이게
좀 시대 정신에 좀 안 맞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외국에서도 매우 개방적인 결혼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에서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가족 중심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들의 부모가 여러분과의 이별을 반대했다면 그것이 이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여러분과 다시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부모가 강력히 반대하는 경우라면 조금 이 노컨택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바운드죠. 리바운드의 맥락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리바운드라는 개념이 참 그렇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헤어지고 급진적으로 그러한 공백기관과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새로운 관계를 인공적으로 만든 걸 리바운드라고 제가 본다면, 그들의 관계가 인공적이고 급조적이고 진실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정리하고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죠. 그리고 환승이든지 여러분과 이별 후에 우연히 어떠한 소중한 만남이 발생해서 정말로 그들이 진실하고 열정적인 연애를 하더라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돌아온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거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여러분에 대한 거절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즉 그들이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재회를 신청할 때 여러분한테 거절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들 역시 여러분한테 선뜻 연락하기가 두려울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위 말한 낚싯밥을 던지고 빵부스러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를 캐치하는 거 역시 제외를 할 수 있는 어떤 민감하고 예리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 제가 옛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와 상담하신 어떤 분이었는데, 상대 X가 자기한테 연락을 왔을 때 어떤 업체로부터 이러한 지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 X한테 연락이 왔을 때 무시하고 거절을 해라. 그래야 재회가 확립된다. 매우 잘못된 조언이죠. 그들 역시 여러분한테 거절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절을 한다. 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때는 꽤 많은 고민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바로 직선적으로 돌직구로 거절을 하면 그 사람 역시 상처를 받고 어떤 거절감에 대한 용기를 잃고 그러한 어떤 능력이 감소되는 것이죠. 그러한 용기가 완전히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고 뜬금없이 연락이 왔다. 이거 좋은 신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다렸던 상대 X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거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일단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락 올 때 언제 어떻게 연락 오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맥락에 대해서는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진행하고 있겠지만 이 노컨택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쪽한테 연락이 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여기에 대한 불안함, 그 근본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stay with me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